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1993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한 24년 동안 한국 노동시장에서 어떤 능력, 어떤 스킬의 가치가 오르고 또 내렸는지 그 변화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장혜원 교수님의 연구, 한국의 숙련 변화 연구, 이걸 바탕으로 했고요. 여러분의 커리어 경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정보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네, 이 연구가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어요. 임금 데이터하고 한국 직업사전, 이걸 같이 봐서 지난 20여 년간 기술이나 경제가 변하면서 어떤 숙련이 실제로 보상을 받았는지 또 어떤 건 좀 외면받았는지 이걸 숫자로 보여주거든요. 아, 그냥 어떤 직업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직업에 필요한 능력 자체의 가치 변화를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요.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역시 머리 쓰는 능력, 그러니까 인지적 숙련의 가치. 이게 24년간 꾸준히 그것도 아주 높게 유지됐다고요? 34%에서 44% 사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기본적인 생각하는 힘,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인지적 능력은 기술이 복잡해지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당연히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중요성이 실제로 임금 기여도에서도 나타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지적 숙련 요인 하나만으로도 전체 숙련 요인이 임금에 기여하는 걸 설명하는 비중이요. 1995년에는 한 55% 정도였는데 2012년 가서는 66%까지 확 늘어났어요. 와, 거의 3분의 2네요? 정말 핵심 역량이었던 거군요. 네, 말 그대로 핵심이었죠. 여기서 중대 여기다 중본 그 반대 경우인데요. 손재주나 체력 같은 육체적 숙련, 아니면 뭐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적 숙련은 2000년대 들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네, 마이너스라는 게 그러니까 임금 상승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임금을 깎아먹는 요인, 임금 페널티로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페널티요? 다른 조건이 같아도 그 능력이 주된 일이면 오히려 임금이 낮아졌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경향성을 보였다는 거죠.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감각적 숙련의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육체적 숙련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보이기도 했고요. 아,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자동화 영향이 클까요? 네, 아마도요. 자동화, 기계화,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 구조 변화가 이런 변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기술 발전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연구에서는 자료 기능이라고 표현했던데 이 가치는 꾸준히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죠. 특히 2000년 이후에 그 상승세가 아주 뚜렷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다른 변수를 다 통제하고 나서도 이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임금에 약 10%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면 상당한데요. 확실히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요해졌다는 증거네요. 네,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교육, 즉 학력이죠. 그리고 경력. 이 둘 중에서는 뭐가 임금에 더 유리했을까요? 연구 결과만 딱 놓고 보면요. 필요 수준 이상의 교육, 그러니까 초과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평균 수익률이 한 5.2% 정도 됐고요. 초과 경력의 평균 수익률은 1.8% 정도 됐어요. 아, 그럼 단순히 연수로만 보면 교육의 힘이 조금 더 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바로 실제 숙련이라는 변수를 같이 고려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 몇 년 다녔다, 경력이 몇 년이다 이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함께 보니까 그렇죠. 그 숙련 요인들을 통계 모형에 딱 포함시키니까 교육 연수 자체가 임금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가 원래 한 8.3% 정도였는데 이게 5.3%로 꽤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 그 말은 즉슨? 네, 학교 졸업장이나 다닌 횟수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뭘 배웠고 뭘 할 수 있게 됐는지, 즉 업무 능력, 숙련이 임금에 훨씬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진짜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뭐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데이터로 확인되니 더 와닿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이런 숙련 요인들을 다 고려해도 여전히 좀 씁쓸한 격차들도 발견되었다고요?
아,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성별 격차인데요. 연구 기간 내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최소 21% 이상의 임금 불이익, 그러니까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숙련 수준이 같아도요. 네, 숙련이나 다른 요인들을 다 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여전히 크게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입니다. 아,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차이 말씀이시죠? 네, 500인 이상 대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5인에서 9인 사이의 소규모 기업 근로자는 임금 페널티가 최대 41%까지 벌어졌습니다. 41%요? 와,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숙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른 요인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4년간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생각하는 힘, 즉 인지적 숙련과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졌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됐다. 반면에 육체나 감각에 의존하는 능력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 그리고 교육이나 경력의 기간보다는 실제 업무 능력, 즉 숙련 자체가 임금에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라는 점입니다. 아, 맞네요.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는 네, AI 기술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숙련 가치의 변화 흐름 위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가진 능력 혹은 앞으로 키워야 할 능력의 가치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AI 시대에는 또 어떤 숙련이 새롭게 중요해질지 혹은 기존 숙련의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될지 정말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네요. 네, 이 연구 결과를 하나의 참고자료 삼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역량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